자, 뉴스픽으로 시작합니다. 화요일, 목요일은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앞서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요. 공수처가 맡은 1호 사건이 이제 정해졌어요. 조 의원 해직교사 특채 의혹. 어떤 상황에서 과연 무엇이 문제였고 여기서 의혹이 불거진 것인지, 자, 보도된 내용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죠. 정은혜 전 의원께서 먼저 좀 정리 좀 해주시겠어요? 고위공직범죄수사처, 공수처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 채용 의혹을 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제고요. 지난 1월 21일 출범한 공수처의 그 1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첫 수사 대상이 판검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상들도 있었는데요. 교육감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자의 한 명으로서 이제 수사 대상이 되었는데요. 네. 지난 2018년에 그 해직교사 5명을 특별 채용에 관여했다는 그 의혹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 지난달에 감사원이 고발을 했고요. 그 특별 채용 과정에서 그 심사 과정에서 부당 개입을 했고 이것은 직권 남용이다라고 좀 판단을 했는데 경찰은 공수처법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그 조교육감은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또 밝히기도 했고요. 이번에 그 당시 특별 채용은 교육계의 과거사 청산과 화합을 위한 노력 중에 하나였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공수처가 다음 주에 그 18명의 수사관을 정식적으로 출근하게 되고 공수처 수사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또 수사팀을 구성을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관련자 소환 등 이런 절차들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보도 나온 내용과 또 두 분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조 교육감의 특채 지시 문제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각 또 시각이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보라 전 의원께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공수처 이제 1호 수사 대상이 네. 이제 조희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채가 됐는데요. 사안의 중대성이나 현직 교육감이라는 상징성으로 볼 때는 적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일각 이제 법조계에서는 이게 지금 공수처 이제 규칙에 따르면 판검사 그리고 경무관 이상의 경찰 공무원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이 고위공직자의 범죄 사건 같은 경우는 중앙지검에 공소 제기를 해야 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이제 이미 감사원에서 실질적인 조사 내용들을 다 이제 정비해서 이제 이첩을 한 거기 때문에 어차피 검찰이 기소해야 된 사건을 또 굳이 1호 사건으로 이렇게 좀 쉬운 사건을 고른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고위공직자라고 하는 이제 교육감으로부터 발생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감사원 겸사 결과까지 조사 결과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자세하게 내용을 들여다보고 이제 수사가 진행돼야 될 것 같다라고 보고요. 우선 이 조희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채 의혹을 좀 살펴보면 저도 사실상 이건 직권남용에 좀 가깝고 내용적으로 살펴본다면 정교조의 어떤 보훈 인사적 성격도 일정 정도 든다는 합리적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는 많은 혐의 내용이 나오긴 했지만 저도 직접 그 4월 23일에 발표됐던 감사원 그 감사 결과 보고서를 좀 자세히 읽어봤어요. 24페이지 정도 되는 이제 이게 특정 감사였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감사를 해가지고 결과가 나왔던 건데 내용을 보면 좀 불법적이고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조희연 교육감의 해직교사를 특별 채용한 정황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 애초에 그 5분을 특정을 아예 해서 특별 채용을 검토 추진 지시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특별 채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래 이분들이 이제 중등교원으로 이제 특채가 됐는데 이 교육청 안에는 중등교원을 채용하는 그 본래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실과 국장 과장이 있었겠죠. 이 검토를 지시했더니 이 특별 채용이 어쨌건 사회적 파장
도 있고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좀 굉장히 우려가 된다는 반대 의견을 표명을 합니다. 네. 그러게 되니까 이 분들을 이 채용 업무에서 배제를 했어요. 네. 그리고 누구에게 맡겼느냐. 비서실에 있는 모모 실장에게 그러니까 교육청의 교육감 비서실, 교육감 비서실의 모모 실장에게 이 특별 채용 업무를 전적으로 맡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채용 업무를 담당한 인사 담당자들은 배제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뭐 과장, 국장, 실장 뭐 이렇게 교육감 정결 사항인데 이 모든 것들을 제외하고 교육감 단독으로 이걸 결재를 네. 또 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통상적이지 않았고요. 네. 그래서 이 비서실 이 실장에게 특별 채용 업무가 맡겨졌는데 심사위원 선정 절차도 통상적으로 하지 않고 몇 배수 추천을 받아서 그 위원 중에 선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지인들을 이렇게 동원해서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했고요. 네. 형식적으로는 공개 채용 과정을 거치긴 했습니다. 그런데 공개 모집 요강에서조차 당연퇴직자, 5분의 당연퇴직자와 의원 면직된 분들이 이렇게 한 14분 정도 지원을 했는데 네. 이 당연퇴직자를 모집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임의적으로 다 공개를 하고 결국 이 5명이 1위부터 5위까지 나란히 1등부터 5등이 돼서 합격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종합했을 때 심사위원 간에도 거의 사전 합의된 채용이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까지 함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감사 보고서를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고 종합해 봤을 때 네. 채용 절차의 모든 과정이 불법적이고 좀 이례적으로 진행됐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별 채용 규정에 대해서도 조희영 교육감께서는 이 특별 채용 제도가 불가피하게 교단을 떠나게 된 교원의 교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법률로 보장된 정당한 절차였다. 예. 그리고 이제 정당한 절차여야 하면 예. 특별 채용의 이 규정이 어떤 교권 회복이랄지 이런 사유로 채용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 특별 채용 조항도 제가 좀 법률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네. 교육공무원법 12조 그리고 교육공무원 임용령 9조에 이런 특별 채용 네. 조항이 있는데요. 이 조항에 보면 이 특별 채용을 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 대체적으로는 장기 요양이나 소집 네. 이런 불가피한 상황으로 발생되는 경우나 그다음에 직제 폐지, 그다음에 뭐 지자체가 통폐합된다거나 직제 정원이 개정돼 가지고 그 직이 뭐 사라진다거나 예. 예상 감소 이런 불가피한 교육 행정적인 이유로 그 자리가 없어져서 예. 면직됐을 경우에 다시 임용할 때 이럴 때 특별 채용을 한다는 거지. 어떤 과거사 청산, 화합 이런 교육감의 임의적인 사유로 채용할 수 있는 조항이 근거가 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채용할 수 있는 근거라는 게 저는 특별 채용 안에서도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 5분도 사실상 불법 선거 자금을 모집한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해직되거나 네. 한 분은 또 조희영 교육감과 경선 과정에서 출마를 했다가 네. 단일화된 후에 선거운동을 도왔던 분이고 이런 분들이 과연 그런 교권 회복 이런 또 취지하의 특별 채용의 근거도 없지만 이런 분들을 특별 채용으로 채용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또 부정적인 방법이었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지금 감사 보고서 내용과 특별 채용 관련 규정을 지금 샅샅이 찾아서 지금 반박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은혜 전 의원께서는? 네, 저는 먼저 그 공수처의 1호 법안 네. 1호 이제 수사 대상이 이제 네. 교육감이라는 사실에 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네. 네, 두 분 다 그 대상에 대해서는 평가가 좋지 않으시네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검찰 개혁을 외쳤고 많은 국민들이 뭐 촛불 집회도 했었고요. 정말 수십 년간 국민들의 열망이었던 검찰 개혁이었고 특히 고위 공직자들 정말 선출직이라든지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감사 대상을 여지껏 다 피해오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정말 세밀하게 철저히 정말 현미경 검증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설립된 공수처인데
1호 지금 수사 대상이 어떻게 보면 감사원을 통해서 이미 어떻게 보면 사실관계가 좀 파악된 그렇죠. 부분도 있고요. 굉장히 좀 쉽게 가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저는 그 김학의 그 성폭행 의혹이라든지 네. 술접대 검사 의혹 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뭐 사과도 하지 않았고 좀 어떤 사실관계들이 좀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국민들이 관심 가지고 있고 정말 해결하길 원하는 부분은 그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신보라 의원님께서도 그 특별채용 관련해서 뭐 그 해당 법안을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교육공무원법 33조에 네. 그 교육감이 그 위임된 권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그 특별채용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관내학교에서 3년 이상 정규 교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자들에 대해서만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33조 안에 있는 내용인가요? 예, 아니 네. 내용이 아니고 예, 이 시기와 공모 요건들이 그 교육감의 재량에 의해서 네, 결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절차들이 있었고 네. 그 조희영 교육감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는 게 그 이 과정에서 한 7명의 변호사로부터 특별 채용 절차 진행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은 후에 그 내부에서 특채를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이번에 그 좀 해직되셨던 분들은 그 특히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싸워서 이렇게 좀 부당하게 해고가 되었다고 판단이 되어 있는 분들인데요. 사실은 그 전임인 문용린 교육감 같은 경우도 이제 정치적인 성향은 다르지만 네. 그 특별 채용을 한 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관례상으로 항상 있었던 일이긴 한데 문제는 우리가 특별 채용이라고 하면 어떤 기준을 정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정말 자질이 없는 사람 아니면 뭐 자신의 친인척이나 측근이나 뭐 교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자격은 있지만 교사로서의 자질이 없는 사람을 임용한 것이냐 채용한 네. 것이냐라고 봐야 하는데 그 기준에서는 분명히 그 동일 요건에서 공정 경쟁을 했다고 또 지금 밝히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쌍용 자동차에 과거에 뭐 해고 당했던 노동자분들이 예. 다시 이제 뭐 복직을 한다든지 예. 이런 경우가 있기도 했죠. 그래서 그렇게 해직된 교사들이 이렇게 또 복직하는 과정이었다. 근데 저는 오히려 그 조희영 교육감이 굉장히 그 교육 분야에 있어서 특히 서울시에 있어서 뭐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번에 그 초중고 무상교육도 됐고요. 그리고 뭐 유치원 무상급식 뭐 그런 경우들도 많이 이제 정책적으로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아마도 좀 그 개인적인 뭐 비리나 뭐 이런 것들이 좀 털 게 없지 않았나 뭐 사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특별 채용이라고 프레임을 씌워서 사실 요즘 청년들의 그 공정 이슈가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은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프레임을 잡았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자리는 부당 해고 당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원래 돌아갔던 것이고 뭐 청년 일자리를 빼앗거나 뭐 이런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신보라 의원? 한마디씩 서로 하시고. 예. 우선 정은혜 의원께서 아까 문용린 교육감 시절에도 특별 특별 채용이 채용이 있었다. 있었다. 그건 예. 이제 사실관계가 좀 다른 문제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문용린 교육감 시절에 특별 채용이 된 게 아니고요. 그 전에 광노현 교육감 시절에 특별 채용을 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문제 제기를 하고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네. 이제 복직이 다시 되게 됐습니다. 그걸 유지한 거죠. 문용린 교육감 시절에. 그래서 광노현 교육감 시절에 특별 채용이 된 거지 문용린 교육감 시절에 특별 채용을 한 건 아니다. 그건 사실관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부당 해고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이건 교육감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그 특별 채용 지난 광노현 교육감 시절에도 그 부분들이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이게 실제 부당 해고였냐 예. 아니었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판단을 받고 그렇죠. 그렇게 됐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 채용의 절차적 과정도 문제지만 임의적 해석을 통해서 너무 무리한 채용을 주도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부분 또 지적하고 싶은 건 이 5분이 특정돼 가지고 특별 채용이 되는 과정에 정교조도 5명의 이름을 적시해서 채용을 하라고 서울시 교육청에 요구를 했고요. 네. 또 그다음에 정말 특이한 건 서울시 의회의 두 시의원, 의장을 포함한 두 시의원이 그 5명의 이름을 똑같이 적시해서 의견서란 이름으로
연내 2018년 연내 특별 채용을 하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근데 실은 저는 이거는 좀 굉장히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누가 실은 요즘 같은 시절에 채용 청탁도 아니고 그렇게 이름까지 적시해서 특별 채용을 하라라고 요구를 할까요? 그것도 공직사회에서 공직자 분들이 네네. 노조의 고용세습이나 공공기관의 채용비 이런 것들도 청년들의 박탈감을 많이 주장하는데 이런 서울시 의회의 어떤 공직자분들이 특별 채용을 적시해서 이렇게 요구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는 좀 어려운 행태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교육단체라든지 뭐 시의회, 교육양국화 및 특권교육 폐지 등의 그 공적인 교사들의 그 특별채용 요청이 먼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뭐 5명이 뭐 이렇게 정해졌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공고문에는 0명이라고 이렇게 한 단위 숫자라는 거겠죠. 네, 한 자리 숫자고 뭐 몇 명이 정해지지 않은 채 공고에는 채용 인원이 0명으로 그렇게 명시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조희연 교육감 측에서는 뭐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여러 지원자 중에 최상위 점수를 부여받은 지원자가 이제 합격을 됐다고 하는데요. 일단 뭐 공수처가 뭐 1호 사건으로 이제 좀 조사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 결과는 분명히 나올 것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1호 사건으로는 너무 아쉽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너무나 원했던 검찰개혁 그리고 검사 내에서의 그런 좀 불합리하고 부정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왜 수사하지 않았을까. 검찰개혁이 뒤로 가는 느낌이다. 좀 아쉽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수사 대상으로서 첫 번째 수사 대상으로는 조금 아쉽다는 부분의 공통적인 의견이셨고 아직 좀 조사가 이제 시작되는 단계니까 저희도 결과를 좀 보면서 좀 이 사건을 계속 끝까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도록 하죠. 우리 사회에서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요구가 이제 늘고 있는데 어제 여성 연구자 또 활동가들이 선언문을 냈습니다. 또 그리고 한부모 가정 이주민 관련 단체들도 잇따라서 최근에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들이 지금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하는 이유로 지금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관련 내용을 신보라 전 의원께서 좀 정리해 주시면 같이 한번 생각해 보죠. 예. 네. 지난 10일에 이제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 509인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 선언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선언문에 따르면 차별금지법 제정이 지난 14년간 난항을 겪는 동안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는 오히려 확산됐다. 예. 그리고 국가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루는 동안 사회적 약자의 삶은 계속해서 무너져 내렸다. 사회적 합의가 퇴행과 지배구조 고착화를 위한 핑계의 말로 전락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4월 중순부터는 매주 목요일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위한 여러 단체들이 돌아가면서 집회를 열고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이 이주 인권단체 연대회의체도 지난 29일에 이 집회에 참석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이후로 벌어지는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와 차별에 아시아인을 혐오하지 말라고 국제사회에 외치는 이율배반적인 입이 부끄럽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차별 행위를 멈출 수 있도록 지금 당장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만들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또 지난 8일에는 이 집회에 한국 한부모연합 등의 단체도 참석을 했는데요. 그렇군요. 수많은 저출산 정책이나 가족 관련 지원기관 늘어나는 복지 예산 속에서도 한부모와 미혼모 그리고 청소년 부모에게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한부모 가정에도 여전히 차별적인 어떤 시선과 제도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이제 비판인데요. 네. 그래서 개개인의 행복을 전제로 하는 아동 중심적인 정책, 보편성, 정상성을 운운하지 말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가족 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의미에서 이런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달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2007년 실은 이제 이 차별금지법을 따라가다 보면 이 시작이 이제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법무부가 7개의 차별금지 사유가 삭제된 차별금지 법안을
발의한 이래로요. 네.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총 6회 발의가 됐지만 모두 폐기 혹은 철회가 됐습니다. 예. 2020년 최근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이라는 어떤 새로운 제정안을 논의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차별금지 대신 평등이라는 단어를 앞세웠고 차별 개념과 차별 사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했는데 네. 이것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법안은 지금 뭐 오랜 세월 지금 계속 폐기와 철회되는 과정을 거쳐서 아직까지도 이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건데 제정 요구와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부분에서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먼저 정은혜 전 의원부터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쓰던 단어 중에 좀 혼동이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다르다와 틀리답니다. 나는 너랑 달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건 틀린 거야 라고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기도 하죠. 근데 예. 문법상으로도 맞지 않고 의미상으로도 맞지 않는 말인데 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차별이라는 거 나와 다른 사람이 틀릴 수도 있다? 약간 이런 인식이 무의식 중에 저는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뭐 소수자들을 위한 어떻게 뭐 소수자를 배려하기 위한 이런 법안으로 많이 인식이 되는데 사실은 누구나 차별금지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유를 보면 한 20여 가지가 되는데 성별이나 장애, 나이, 언어. 사실은 제가 여기에 있으면 한국이지만 미국에 있으면 또 외국인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장애 같은 경우도 사실은 누구나 언제나 또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사실 혼인 여부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은 정말 소수자들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그리고 특히 차별을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그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그 젠더 감수성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지만 예. 이게 미투라는 사실 정말 좋지 않은 그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그 이외에 그 이후에 우리가 이거는 성희롱이야. 이 단어는 쓰면 안 되는 단어야라는 인식이 더 많이 커졌던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는 이 차별금지법이 평등 감수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그런 법안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근데 국민적인 인식이 아직 좀 우리가 더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그 아동 성교육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유치원생들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내 몸의 범위와 상대방의 몸의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어디까지 만질 수 있고 상대방은 나를 어디까지 만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 초등학교가 들어가기 이전에 사실은 5세, 6세 이때 배워서 사실 외국에 보면 그런 경우 많아요. 체화하는 거죠. 네, 잠깐 스쳐도 예. 여기 만지시면 안 돼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의 문화상 약간 예민한 사람이라는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좀 평가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네. 엄연하게 사실은 내 몸은 나고 사실은 타인의 몸도 내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동을 잠재적인 성범죄자로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릴 때 보면 남의 물건 만지면 엄마한테 혼나잖아요. 이거 너 물건 아니야. 이거는 누구 언니 물건이야. 만지면 안 돼. 아이가 잠재적 범죄자라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제 아동 성교육 법안을 발의했는데 사실은 그 좀 보수 기독교 단체에서 많이 반발을 하시고 결국에는 제가 그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법안을 중간에 법안을 이제 또 발의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오히려 제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국민을 그렇게 설득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차별금지법도 저는 계속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정말 우리가 이 평등의 개념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는 헌법 11조에 있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사실 그 개념을 좀 지키기 위해서는 저는 꼭 필요하고 특히 OECD 국가 대부분에서도 민권법, 인권법, 차별금지법 등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국가인권위에서 그 평등법이라고 예. 또 명명을 하기도 했어요. 예. 그래서 평등법이라는 용어를 쓰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또 여성가족부에서 4차 건강가족기본계획을 또 발표하기도 예. 했죠. 그래서 이제 결혼의 제도가 또 바뀌고 있고 이런 시대가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분명히 필요한 법안이고 이것은 사실 정치인들이 가장 해야 할 것이 국민적인 어떤 합의, 동의를 얻어내는 거 그리고 그들을 설득하고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언젠가는 당신의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차별에 있어서 굉장히 사실 좀 민감하고 예민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쨌든 지켜보자, 노력해보자라는 얘기시고요. 신보라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를 좀 살펴보면서 이게 정말
뭔가 주장과 주장이 격돌을 하기도 하고 실은 이제 법안은 그 법안이 발의되는 순간부터 그 법안에 여러 뭐 쟁점이 되고 실제 그거를 그렇죠. 법안 소위에서 논의를 하다 보면 예. 예기치 않은 부분에서 그 단어 자체가 주는 여러 사회적인 뭐 효과 예. 발생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이 논의가 되면서 실은 그게 일정 정도 합의도 되고 조정도 되면서 그렇죠. 법안이 통과가 되거든요. 예. 그런데 우선 차별금지법은 그러한 뭐 과정 절차가 거의 생략되거나 없어진 채 계속 특정 사안에 반대 혹은 특정 사안에 이제 찬성하는 집단이 예, 이렇게 충돌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 예. 실은 저도 그런 부분의 논의에서 어떤 부분이 정말 이렇게 이건 합의될 수 있는 부분, 이건 합의될 수 있는 부분, 그렇죠. 이건 쟁점이 있는 부분들을 좀 분리해서 좀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러네요. 드는데 저조차도 이 논쟁에 그냥 이렇게 그냥 지켜만 보면서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구나라는 생각만 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출연을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면서 생각을 뭐 정리해 보다 보니까 우선 그런 좀 분리가 좀 필요하겠구나라는 그러네요. 생각이 들었고요. 네. 한편으로는 저도 이제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 누구나 동의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네. 어떤 형태의 차별도 차별로서 배제되어야 되지 않고 모든 사회 구성원은 존중할 필요가 있다. 네. 존중되어야 한다. 근본적인 것은 동의하신다. 네. 근본적인 가치에는 이제 동의하는데 네. 이 핵심 조항에 대해서는 결국 그 사회적 공감대 문제를 맞습니다. 비켜가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한부모 가정 분들이나 네. 이주 가정 이런 분들의 차별이나 혐오 문제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좀 극복해야 되는 그렇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미국이나 이런 유럽 연합에서 이 차별금지법이 도입이 된 건 실은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맞아요. 그 갈등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시작점이 때문에 좀 다른 거죠. 네, 시작점이 그렇게 되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다문화 사회로 이제 본격적으로 또 들어서고 네. 많은 사회 구성원들을 배려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법안들로부터 우선 그걸 잘 극복할 수 있는 보완 조치들이 빨리 병행되어야 된다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지요. 예, 아주 중요한 주제였기 때문에 논의해야 될 내용이 많아서 다음에 또 저희가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픽 정은혜 신보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4분이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죠.